오늘 현대차와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등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이 작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좀 현대차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의 경우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 그리고 이제 인하 정책으로 내수 판매가 조금씩 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IFRS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2014년보다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91조 9,500억 원, 영업이익 6조 3,500억 원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그 내수 판매가 4% 정도 늘었고요. 주요 글로벌 시장이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 이렇게 신흥시장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해외 공장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보통 해외 공장의 이제 그 실적이 국내로 잡힐 때 이제 달러로 변환된 다음에 이제 원화로 이제 바뀌는데요. 네. 신흥국 확률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이제 똑같이 팔아서 똑같이 수익을 얻더라도 달러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기업은 그 약화된 그 환율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신흥국들의 경기가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이제 판촉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수익성 이제 하락폭을 더욱 키운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현대차는 올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영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이제 올해 전망은 조금 밝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반떼와 EQ900 등 이제 글로벌 이제 전략 차종들을 이제 주요 시장에 곳곳 이제 출시를 하고 최근에 열풍을 내고 있는 SUV 차종을 중심으로 이제 신차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서 자동차 업계는 올 한 해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가 불황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 신차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잘 나가던 SK하이닉스조차도 이 불황을 피하지 못했다고요? 네, SK하이닉스가 7분기 연속 이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8분기 연속 1조 원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89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분기 연속 1조 원 달성은 실패를 했고요. 다만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조 원을 이제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조 원을 못 넘긴 가장 큰 이유도 역시 불황 탓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이제 불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 핸드폰 스마트폰과 이제 PC 제품 시장이 이제 침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핵심 부품인 D램 가격도 이제 D램 가격도 이제 낮아졌고요. 성장세도 주춤했습니다. D램의 성장세는 2012년부터 14년 매년 이렇게 3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작년인 2015년에는 이제 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역시 불황 탓에 그렇게 전망은 좋지 않고 중국 등 후발주자의 그 도전이 거세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역시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실적을 발표할 이제 삼성전자 역시 이 반도체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기 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도 사업 부분에 부진을 했던 LG전자 실적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LG전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현대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LG전자는 작년 매출액 56조 원, 영업이익 1조 1,90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액은 4.3%, 영업이익은 35% 급감한 겁니다. 특히 이제 불황 탓에 TV 사업과 휴대폰 사업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흥시장 환율 약세 영향으로 이제 해외 공장들, 특히 브라질과 러시아 공장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유는 아까 그 현대차에서 그 환율 탓에 그 환율로 인한 손실이 컸던 게 크고요. 특히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계속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700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4분기에도 4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연타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이렇게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LG화학과 또 LG생활건강도 실적을 내놨는데 이쪽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요? 네, LG화학의 경우 그 유가 하락 여파로 예. 제품 가격이 다들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매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 가격이 떨어진 게 예. 원가보다 훨씬 덜 떨어져서 오히려 그 수익성은 개선이 됐습니다. LG화학의 이제 작년 매출은 20조 2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2014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10%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2차 전지가 포함된 전지 부분에서는요. 2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는 LG화학 전지 사업 부분이 낸 실적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LG생활건강 역시 2015년 매출 5조 3,285억 원, 영업이익 6,84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34% 증가했는데요. 매출은 사상 최초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LG생활건강의 이런 좋은 실적을 이끈 건 단연히 이제 화장품의 이런 성장 때문인데요.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부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 기업도 있는 반면 분명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또 다른 기업이 나온다면 염현석 기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